투자로 여유를 만들고 여유로 여행을 하며 여행에서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채널 새가슴 재테크입니다. 자, 1년을 맞이해서 제가 슈퍼챗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슈퍼챗을 받았는데 멤버도 몇 번 저를 인정해 주셔서 멤버에 가입해 주신 분들도 있고, 제가 그동안에 솔직하게 저의 그 투자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공개를 해 왔는데, 이번에 자료를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했는데 정말로 저를 믿어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그분께 저 슈퍼챗으로 저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속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1년 이전 영상에서 1년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느끼고 제가 저의 생각이 만들어지면서 저의 역량의 그릇도 커져가면서 그러한 저 자신이 많은 분들로부터 조언을 받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질문사항으로 만들어서 저의 생각을 1년 동안에 경험한 짧은 경험이었지만은 이 커버드 콜 ETF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다시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직접 제 돈으로 투자를 하면서 매월 데이터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배운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을 복귀하면서 커버드 콜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던져지는 7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답변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떠한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러냐면, 첫 번째는 커버드 콜 ETF는 정말 원금을 깎아먹기만 하는 투자일까요? 둘째는 월 분배금 100만원, 200만원 만들었다는데 정말 화려한 숫자 뒤에 우리가 체크해야 할 사항이 정말 무엇이 있는가, 숨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해볼 것이고, 셋째는 주가 등락에 연연하지 말고 수량만 모아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그래도 돼야 되는지 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것이고, 넷째로는 수많은 종목 중에서 어떤 자산을 내가 커버드 콜 투자로 해야만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섯째는 일반 ETF와 커버드 콜 ETF, 과연 나의 성향은 어느 쪽에 맞는지, 어느 것을 투자해야 좋다고 할 수 있는지, 장단점이 뭔지 한번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ISA 연금 계좌, 일반 계좌 각각 역할이 있는데 어떤 역할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세금 절세 문제,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러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1년 동안 직접 투자를 하고 실패를 하고 하면서 솔직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을 주관적으로 나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커버드 콜 ETF는 정말 원금을 깎아먹는 그러한 투자인가? 정말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거에 대해서 아마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투자라는 거, 모든 일에는 위험이 따르지 않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안전한 건 또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 대신 그만큼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저축만 했습니다. 저축을 해서 안전하게 저축 이자만 따먹었는데, 이제 그거로는 그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버드 콜 ETF 분배금 투자라는 것을 알게 돼서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됐던 거죠. 정말 그러면 커버드 콜 ETF는 정말로 분배금, 원금을 까먹나? 예, 원금 까먹습니다. 까먹어요. 자, 그럼 다른 그 종목의 일반 주식이나 일반 ETF는 원금 안 까먹을까요? 하락하면 원금 손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성이 있는 투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피해 나가고 조금이나마 그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월 분배금 남들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했다는데 과연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 속에 숨은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분들은 그 자기가 이루어 놓은 월 분배금으로 모든 것을 커버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월 분배금 얼마를 만들어 놓고 월 분배금 받는 것이 모두 원금 손실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한 이면을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원금 손실을 없애고 진짜로 월 분배금 200, 300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능한 한 나의 수익으로 만들어가게 하려면은 어떠한 전략을 펼쳐야 내가 월 분배금 받는 것을 그대로 나의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 점을 여러분들은 깨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종목을 했다고 해서 끝까지 그게 옳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당장 한 5년까지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5년 후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우친 거죠. 그러니까 셋째, 주가 등락에 연연하지 말고 수량만 알아가라고 이렇게 주위에서들 많이 얘기하거든. 제가 분배금 투자하면서 징징댄다고 제가 원금 손실이 났네, 수익이 많이 떨어졌어, 이렇게 하니까 징징대지 말고 여러분들 끝까지 그 모아가는 전략을 해라. 과연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분야를 모르고 무조건 모아가기만 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종목을 내가 선택을 해서 그 종목을 어느 때 내가 모아가느냐, 규칙적으로 매번 오르건 내리건 신경 쓰지 않고 모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다고 저도 약간의 그쪽 손을 들을 수는 있는데 저는 아직 그 경험을 완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떻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어느 종목을 선택해서 수량을 늘려나가냐가 중요하고 그 종목을 자기가 믿는다면 그 하락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종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락해도 다시 반등한다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버텨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넷째, 수많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해야 되느냐. 바로 제가 세 번째 주가 등락에 연연하지 말고 모아가라 하는 거에 대한 그 필요 충족시키는 그러한 질문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는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지수를 추정하는 게 있고 국내 지수를 추정하는 게 있는데 미국 지수는 대체적으로 보면 저도 좀 어느 정도 제가 판단이 섰거든요. 미국 지수를 추정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믿음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기 하나 플러스 한다면 저가에 가능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국내 지수는 사실상 국내 주식의 50%는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괜찮다고까지는 볼 수 없던 지수를 추정하는 종목으로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만은 반도체에 쏠려 있어서 상당히 등락폭이 심하다. 저가의 매수가 되지 않은 상태면은 상당히 나중에 머리에서 사서 상당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리 말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ETF와 일반 ETF와 커버드 콜 ETF. 대부분 사람들 일반 ETF에 투자를 하지 왜 커버드 콜 ETF 투자해? 상방이 막혀 있는데 막 오를 때 그만큼 그 이익을 받쳐주지 못하는데 맞습니다. 맞지만 항상 오릅니까? 그리고
커버드 콜 ETF는 이렇게 유동성이 적을 때 굉장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종목을 자기 성향에 맞게, 이 커버드 콜 ETF는 내가 매도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현금을 주기 때문에 그거로 내가 필요로 하는 때에 맞춰서 더 수량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ETF는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려면 매도를 해서 또 돈이 필요하다면 매도를 해서 현금화해야 한다는 거. 내가 언제 매도해야 될지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한다는 거죠. 즉 커버드 콜 ETF는 기계적으로 매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그 레버리지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또 오전에는 오르지만 오후에 빠지는 건 뭐냐? 오전에는 레버리지를 상품을 올려야 되니까 오르는데 맞춰서 그 비중을 맞춰야 되니까 매수 자꾸 해서 올라가지만 오후에는 또 비중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이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하거든요.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맞춰진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자동으로 매도하는 거죠. 즉 커버드 콜 ETF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ISA 계좌, 연금 계좌, 일반 계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반 계좌도 있으셔야 되고 ISA 계좌도 있으셔야 되고 연금 계좌도 만드셔야 됩니다. 연금 계좌는 일단은 거기에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5년이라는 기간을 먼저 부어놓고 돈 10,000원이라도 부어놓으면 연금 개시일이 시작되므로 5년을 조건을 채우는데 통장을 조건을 만드는데 나중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5년 조건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통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ISA 계좌는 또한 절세 외국 지수를 추정하는 종목은 ISA 계좌에 담아야 되니까 자세한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이나 다른 영상을 통해서 그렇지만 챗 GPT를 통해서 검색을 해 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ISA 계좌를 사용하셔야 돼요. 일반 계좌는 또 일반 계좌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 ETF, 국내 지수를 추정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매도하는 데 있어서 매도의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미국 지수를 추정하는 그 ETF 같은 경우에는 이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이 15.4% 과세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족족 나누어서 ISA 계좌와 일반 계좌와 연금 계좌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어느 종목에 담아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세금 절세를 위해서 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가능한 한 절세를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매년 계속 한번 내면은 계속 매달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잘 맞춰서 이 건강보험료가 더 늘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즉 상황에 따라서 2천만 원이 종합금융소득세를 넘지 않도록 2천만 원을 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소득이 있으면은 1,000만 원을 넘어서는 또 안 되겠죠. 이러한 것들.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료와 또 결합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간파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일반 연금을 수령을 할 때 1년에 1,200만 원인가요? 1,200만 원이 넘지 않게끔 매달 받게끔 또 여러분들이 또 구성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처음부터 시작을 하기에는 좀 머리가 어렵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커버드 콜 ETF 분배금 투자를 할 때는 그 종목을 그 수치를 맞추어 가는데 첫 번째 시작을 하시다가 차차차차 자기가 유익에 느끼어 가면서 부닥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알고 이렇게 여기저기 적용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부터 이룬 다음에 다음 것을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1년 동안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경험하고 얻은 것들을 그리고 아리까리하게 다른 사람들이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것들을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좋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